안녕하세요. 비빌로 홀릭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쓰고 있는 클라우드. 그 비용이 비싸서 클라우드를 쓰지 말자는 주장이 월스트리트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함께 볼까요? 모두 아시는 이야기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아주 쉽게 요약하고 시작할게요. 가장 쉬운 예는 우리가 쓰는 휴대폰의 사진 저장인데요. 클라우드가 없던 시절엔 내 휴대폰 저장 공간에만 사진 저장이 가능했었죠. 하지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요즘엔 내 휴대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도 사진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죠. 기업의 경우로 확장시켜보면 기업엔 수많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회계 데이터, 고객 데이터도 있을 거고 인사 데이터 등 수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예전엔 이 많은 데이터를 회사에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서버를 설치하고 사내 서버에 저장을 했었어요. 클라우드 서버는 그 기업에 존재하지 않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예를 들어 아마존, 그 회사의 서버를 기업이 돈을 내고 빌려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클라우드라고 해서 구름처럼 데이터가 공중에 떠 있는 건 아니고요. 예전과 똑같이 서버에 저장되는 건데 그 저장이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서버에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냐 그 차이인 거예요. 현재 클라우드 업계 3대장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있는데요. 모두 미국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는 알리바바가 규모가 크다고 하네요. 코로나 팬데믹 동안 클라우드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화상회의, 줌 미팅이죠. 넷플릭스도 클라우드가 있어 마음껏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아마존 웹 서비스, 줄여서 AWS는 이 업계의 전설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클라우드의 영향력이 커지자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드리센 호로비츠라고 회사 이름인데요. 요즘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잘 나가는 벤처 캐피탈 회사예요. 벤처 캐피탈은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죠. 이 회사의 임원들이 클라우드가 대기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습니다.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생명을 책임지는 피와 같은 것인데 모든 데이터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저장된다면 소수에 의한 독점이 일어나서 클라우드 비용이 상승하지 않겠냐는 거죠. 많은 회사들이 이런 걱정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 올해 구글 클라우드 비용으로 3억 달러를 썼는데요. 작년 2020년보다 50%나 증가한 것이라고 하네요. 애플은 구글 말고도 아마존의 AWS와 자사의 데이터 센터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클라우드 수요가 많기 때문이래요. 저도 아이폰 쓰는데 항상 아이클라우드 저장 공간 추가 구매할 거냐고 물어보는 창이 뜨더라고요. 아이클라우드를 위해 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니 재밌네요. 어느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의 COO가 말하기를 현재 클라우드 비용의 주인은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데 그렇다고 클라우드를 안 쓸 수도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클라우드를 써라, 쓰지 마라 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안드리센 호로비츠는 심지어 클라우드에서 자사 서버로 복귀해서 비용을 크게 아껴라 라고 주장해서 업계에서 크게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안드리센 호로비츠는 드랍박스를 예로 드는데요. 드랍박스는 사진, 문서 등을 저장하는 앱이죠. 드랍박스는 클라우드 비용을 줄여서 2년 만에 $7,500만 아꼈대요. 그 후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죠. 안드리센 호로비츠의 주장에 따르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50개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드랍박스처럼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간 총 $40억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용을 아끼면 수익이 느는 것이고 수익이 늘면 회사 가치에 반영되어 총 $1,000억 가치가 상승할 거래요. 필자는 이런 주장을 하는 안드리센 호로비츠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안드리센 호로비츠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상장을 시켜 돈을 버는 벤처 캐피탈이니까 벤처기업들이 최대한 비용을 적게 써서 수익이 높은 회사로 만들어서 회사 가치를 높게 평가받게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 그런 이유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말자는 이와 같은 주장에 이 글의 필자는 다음 3가지의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 클라우드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생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융통성 있게 서버 용량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어서 수익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글로벌 진출 시에 자사 서버를 구축한다고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클라우드는 단순한 데이터 저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데이터 분석과 예측, 그리고 머신러닝이 가능하고요.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니 해킹이 어렵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요? 클라우드 기업이 해킹을 시도한다면?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요. 문제는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얻는 것이 많으냐,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자사에 구축했을 때 얻는 것이 많으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엔지니어의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코딩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특정 회사에 있는 서버에 맞게끔 훈련을 받았대요. 하지만 최근의 엔지니어들은 클라우드 서버를 다루는 것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클라우드 서버를 쓰고 있는 기업이 자사 서버로 돌아갈 경우 서버를 관리해줄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이익은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클라우드 비용을 줄여서 이윤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자사 서버로 돌아와도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비용이 든다고 주장합니다. 안드리센 호로비츠는 클라우드에서 자사 서버로 돌아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앞으로 클라우드 사용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필자는 이런 상황에서 소수의 클라우드 기업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더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할수록 클라우드 비용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해요. 애플 같은 경우 워낙 거래량이 많으니 클라우드 요금을 많이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합니다. 소기업들은 그럴 힘이 없죠. 클라우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기업들은 회사 내에 기본적인 저장을 위한 서버를 두고 한 기업의 클라우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사진은 춘천에 있는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인데요. 영국 IT 전문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데이터 센터 10곳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수많은 서버들과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거죠. 이번 기사로 클라우드가 어떤 것이고 현재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게 되었네요.